그 와중에 또 얼마 전에 또 얘기 나왔죠. 뭐 한남, 청파, 원효, 후암, 뭐 용산 전체에 공공 재개발 열풍 분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됐다가 해제됐던 지역 뭐 재개발 동의서 걷고 있다 해가지고 동네에 한번 임장을 갔다 와봤는데 정말로 뭐 시끌시끌합니다. 10월 15일자고요. 시범사업지 공모한다고 5월 6일 발표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일정 짜고 뭐 홍보물 뿌리고 했었는데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시범사업지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이 마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4일인데 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고 워낙에 지금 뭐 30군데에서 50군데 정도가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지금 저기 서울시랑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제출을 하겠다라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일정은 좀 많이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범사업지는 지금 전국 지금 저기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부분 우리 동네 노후도가 좀 된다 그러는 데는 다시 이제 공공재개발 신청서를 걷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있었고 이게 워낙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연내에 올해 말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게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비대해지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좀 미루겠다. 근데 이거 내년 3월도 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굿뉴스는 맞거든요. 개발이 돼서 서울에 노후 주거지를 이제 고층 뭐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들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 뭐 짓겠다는 내용은 좋은 뉴스인데 또 거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용산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불이 완전히 붙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켓 걸고 막 벌써 플랜카드 붙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이제 쉽게 손을 못 대잖아요. 이런 지역에 뭐 여유자금 1, 2억씩은 손쉽게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매입해서 재개발지에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 돈도 없고 내가 이제 전세를 지금 찾고 있고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다세대 재개발 된다 그러면 이주부터 걱정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정책상 지금 공급책이 워낙에 이제 나라에서 컨트롤하는 이 아파트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은 오래전부터 지금 결정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떤 발표 시점이 미뤄진다거나 이게 일정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은 점점 제가 볼 때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을 거고요. 모든 게 이제 LH랑 국토교통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속도가 빠른 공공 재개발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은 이제 오래전부터 했었죠.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그 공공 재개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몇 분이 답글을 주셨는데 뭐 잘 모르면서 왜 그러냐. 기존에 정비사업 구역 있던 데만 진행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이 두 번 바뀌었죠. 해제된 데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해제된 데도 지금 동의서 걷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눈여겨보지 않았고 아무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지역에 신규 지정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뭐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냥 노후지의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 반, 우려 반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된다, 좀 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공공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집의 가치가 뭐 완전히 뭐 2배, 3배가 뛰어오르는 일이고, 갖고 있으면은 뭐 로또다라고 지금 저희 어제도 그 세종시에 이제 미분양된 그 청약 이제 취소가 된 아파트 한 채가 나왔는데 경쟁률이 100만 대 1이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청약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당연히 떨어졌죠. 100만 대 1 한 채 나왔는데 100만 명이 공모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재개발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혹은 내가 그냥 무심코 주택을 사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재개발지로 정비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뭐 3억짜리 빌라였는데 막 10억 되는 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로또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지만 보세요. 서울에 이거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주택 비율을 보니까요. 주택 형태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100이라고 쳤을 때 단독주택이 28% 정도고요. 아파트가 현재도 42.2%입니다. 단독주택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살려고 그러면 한 30평대에 살려고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줘야 단독주택을 부자들이 이제 살고 계시죠. 아파트는 지금 평균가액이 9억, 10억이 넘고 한데 이런 데는 어차피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현금 6, 7억씩 가지고 있는데 대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수 있는 집의 형태라고 볼게요. 근데 보세요.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이 단독주택 가구, 연립 다세대, 뭐 기타 그런 집합 건물들 있는 데를 정비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굉장히 많이 공모했다고 했고 돈에서 많이 걷었다고 했잖아요. 서울 내에 연립하고 다세대 합친 비율이 20%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 멸실이 더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서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중산층 이하에 정말로 뭐 우리나라 아무리 부자가 됐다 그래도 상위 30%랑 하위 30%의 소득 격차가 2배, 3배 이상이 나거든요, 현재. 근데 그런 분들이 그 하위 30%, 하위 50% 미만의 아파트를 살 능력이 안 되고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소형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이제 집을 못 사겠죠. 왜냐하면 재개발되고 나면 아파트 평균 가격 이상으로는 상회할 거 아닙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게 아니다. 세입자 몰아내기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뭐 그런 정책을 안 펼치겠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얘기한 게 이제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평생 임대를 살던가 10년 동안 임대를 살아서 뭐 나중에 그 집을 분양받던가 했는데 입지 좋은 데부터 하니까 그 분양 가격을 이제 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분형 주택이라는 또 당근책을 내놓긴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30년에 걸쳐 가지고 분납을 해서 내 집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이제 혜택을 받는 거지만 그 집에 사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임대로 당연히 전환될 수밖에 없고 평생 이제 임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자 했는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쪽의 경쟁률, 매수 경쟁도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제 완전한 양극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이, 발표 시점이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종합해서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예상이고, 저도 이거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모두 충격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연말에는 기존 정비구역이었지만 갈등이 심해서 동의율이 안 나오는 지역, 뭐 그런 데를 공공 재개발 대상지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지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뭐 그 지역부터 우선 폭등을 하겠죠. 그 지역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입주권 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10억 이상 되는 웃돈을 가지고 다세대 매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연립주택 뭐 지금 후암동 같은데 뭐 한남 유타운 같은 데는 다세대 연립의 평균 가액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 뭐 15억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만한 지역들이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제가 볼 땐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은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우선은 뭐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저희가 주먹으로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법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좀 더 흔들리고 좀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4번째 대책이 나와서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그런 발표가 난다 그러면 이 전세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 막 그냥 뭐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 뜨문뜨문 이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뜨문뜨문 거래가 됐는데 편차가 좀 크죠. 재건축 아파트에 뭐 나는 어차피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2억씩 강남 기준입니다. 1, 2억씩 낮춰서 매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입지가 좋고 좀 신축축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또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하고 어쨌든 대출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매수세는 당분간 좀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어떤 저가의 상대적입니다. 상계주공 뭐 저 강북 쪽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면 이 서민들이 진짜 서민들이 살고 계시는 이 저가의 주택이 매수세가 또 몰리기도 하고 멸실이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도 해보고요. 우선은 전세 시장 안정화한다고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했다고 이제 앞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재개발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니까 4, 5년 있다가, 길게는 뭐 6, 7년 있다가 공급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점은 뭐 제가 좀 최대한 좀 길게 잡았는데요. 그 6, 7년 뒤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임대차법에 대한 어떤 이런 폭풍에 휩쓸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이제 세를 빼려고 할 거고, 6년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으로 지금 4년 가지고도 이런데, 이거 6년으로 지금 발의가 됐는데 통과시키겠죠. 뭐 이게 여론이 뭐 굉장히 막 크게 어떤 뭐 반향이 있지 않는 한 이거 통과시킬 것 같은데, 집주인은 어떻게든 세를 빼고자 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세입자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6년 동안은 거주 안정이 되니까 이제 눌러 앉고자 할 겁니다. 올해 안에 이거 24번째 대책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 하나라도 터지게 된다면 진짜 실거주 전쟁은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가 되지 않을까. 모두들 서민 주거 안정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서민 주거 안정 솔직하게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전세 난민으로 지금 계속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을 잘 분석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만 간다, 안 좋은 쪽으로만 간다, 이런 예측은 없잖아요. 좋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혜받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거는 약간 충격을 줘야겠다 하면서 또 이제 반사이익을 받는 시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서 정책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좀 간곡한 바람을 제가 희망사항으로 남겨놓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좀 마무리할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전세살이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제가 협박하는 것 같고 겁주는 것 같지만, 집 가진 사람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 가진 사람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제가 재개발지 관련해가지고 이 시세 변화라든가 어떤 지금이라도 집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 움직여야 될 부분 같은 거를 좀 간략하게 시장 상황만 정리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 곧 이어서 바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많이들 올려주시고, 또 답답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지금이라도 부동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대표번호로 상담 신청 많이 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